그는 우리의 이익이 중요해 우리가 다루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일합니다. 그는 3억 8천만 명의 시민이 있는 나라를 이끌고 있으며 연료 가격은 2달러 50센트에서 5달러로 2배가 되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그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제 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계속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이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장관은 놀란 채로 트럼프 당선 이후 비밀 계획을 공개하며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인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의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간 선거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강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을 이스라엘에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계획이 등장합니다. 억지력을 유지하고 이란의 재건을 막으며 안전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강화하고 정치 지도부가 허가하면 몇 시간 안에 행동할 수 있도록 공군을 대기시키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외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입니다. 우리와 그들 간 이해가 풀어갑니다. 물론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든 걸프 지역의 다른 형제들에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대화를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번영하는 지역을 보고 싶고 번영하는 걸프 지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영하는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쟁이 남긴 것들 대신에 말이죠. 백악관은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트럼프가 협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거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곧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간결한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해보세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상황은 동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제재가 유지된 채로 동결되는 것입니다. 이란이 지금 얻는 것은 400억 달러로 손실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겐 모든 경제 압박을 해제했지만 이란인들에겐 20만큼만 완화했습니다. 현실은 정치적 결정 하나로 단 3-4시간 만에 공군이 테헤란 상공에서 마치 집에서 행동하듯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는 강력한 억지력을 형성하며 이란이 다시 모이지 못하게 보장할 때 전례 없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혼동하지 맙시다. 저는 이란과의 협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와 다릅니다. 저는 인공적인 평화를 위해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해봤고 10년 후 이란이 핵무기와 2만 개의 미사일을 우리에게 겨누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못하겠습니다.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관은 트럼프가 미국인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100% 줄인 반면 이란에 대한 압박은 약 20%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해석은 이것이 일시적인 휴식을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외교적 대화를 시간 벌기, 기지 재정비, 방어력 회복, 그리고 더 강하게 돌아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또한 이스라엘이 정치 지도부의 단 한 번의 결정만으로 3-4시간 안에 이란 영토 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텔아비브가 휴전을 영구적인 평화로 보지 않고 감시받는 일시적 중단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군사 구조는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이란의 역량이 재건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있다면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모트리치가 말한 두려움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외면하는 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란과의 반복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그 뒤에는 잠시 소강 상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뒤따릅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적이 무기를 재정비하는 동안 평온한 척하기 위해 이번 위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중심적인 우려는 심림적인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2만 개의 미사일, 이스라엘을 겨누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파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창선에 대한 공격 이후 백악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휴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폭력에는 반드시 대응할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말했듯이 상선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대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평화가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정부는 휴전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선에 대한 공격에는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통령 제이드 벤스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는 트럼프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는 두 가지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끝났다고 결정하거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입니다. 카츠는 이란이 공격한다면 양측 간의 세 번째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공격한다면 양측 간의 세 번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협상을 방해하는 쪽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헤란이 한계를 시험하는 동안 마냥 손 놓고 있을 생각도 없습니다. 카츠는 또한 트럼프가 테헤란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란과 레바논을 연관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동맹 진영 내부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존중하지만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 북부를 위협하기 전에 그들의 조직을 파괴할 자유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지휘부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시리아, 레바논의 안전지대에서 철수할 의도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지역들을 새로운 공격에 대한 방어벽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수년간의 전쟁, 로켓, 드론, 터널, 침투를 겪은 후 이스라엘은 피를 흘리며 다시 탈환해야 할 땅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지배하는 산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느님의 보호를 바라야 하고 하마스가 빠르게 장악할 것입니다. 가자지구가 얼마나 빨리 점령됐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103개 정착촌과 160개 농장을 도로와 함께 세워 유대와 사마리아에 100만 명의 정착민을 데려오려 합니다. 이는 하난, 악파르사바, 페타티크바, 테라비브, 베에르셰바, 아플라에서 픽업 트럭 테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레바논에서는 상황이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한 작전에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하 구조물을 파괴했습니다. 그 장소는 무기와 발사기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중재한 합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 합의는 단계적인 이스라엘 철수를 규정하지만 그 과정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해제 없이 철수하면 그 단체가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했고 그 단체와 동맹을 맺은 레바논 지도자들은 그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려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의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 단체가 계속 무장하고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란과 연결되어 있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북부 국경에서 테헤란의 직속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내의 일반적인 정치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모트리치는 논쟁을 요르단강 서안으로 옮기며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그랬듯 이 지역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을 막기 위해 100만 명의 정착민 이주를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파에게 영토 분쟁이 곧 안보 분쟁임을 보여줍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도시 중심지와 가까운 전략적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은 즉각적인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장단체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스모트리치의 논리는 이스라엘 민간인의 존재가 강화되면 테러 단체들이 이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판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모트리치에게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에 계속 서기 위해 미국에서 강한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이 미국 국내 정치가 중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싼 휘발유, 군사적 소모, 그리고 선거 압박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가 그의 상대들보다 이란의 위협을 더 강경하게 인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한 트럼프는 테헤란을 억제하고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의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들 간의 우정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계산, 전략적 동맹, 그리고 시간을 둘러싼 경쟁입니다. 브라질에서 플라비우 볼소나로는 당선된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대사를 다시 임명하며 브라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놀라는 네타냐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플라비우는 브라질리아를 예루살렘 편에 다시 세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인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중동 외 지역에서 정치적 지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제기구와의 긴장, 좌파 정부들의 비판, 외교적 압력이 이어진 후 네타냐후와 그의 동맹들은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플라비우는 브라질에서 이 공간을 차지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남미의 우파 정부들과 더 밀접하게 맞춘 외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움직임이 같은 우려, 즉 이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측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여기지 않으며 단지 정치적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란은 걸프만에서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 전선이 동시에 다시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